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런 인간들이 부린 행패,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14년, 1468년의 일입니다. 홍윤성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그 홍윤성의 비부라는 게, 비는 이제 그 여자종, 계집종 비자죠. 부는 이제 지아비, 남편. 그러니까 계집종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집종은 이제 그 주인의 소유인데, 계집종의 남편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제 그 소유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아내의 주인에게 의존하는 뭐 그런 이제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홍윤성이라는 이제 정승의 비부인 김돌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홍윤성의 고향은 충청도 홍산이었습니다. 홍산은 지금 이제 부여 지역의 이제 일부 지역인데요. 그 홍윤성 고향인 홍산에 나계문이라는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근데 이 나계문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직역 신역이 정병으로 나와요. 정병, 군인이죠. 물론 이제 그 실제 복무를 하는 정병이 있고, 뭐 또 정병이라고 해서 늘 근무를 하는 건 아니죠. 또 농사철에 농사 짓다가 또 근무할 때 근무하는 이제 그런 직역인데요. 이 홍윤성이 누구냐? 홍윤성은 뭐 역사에 관심 있거나 이제 사극 같은 거 많이 본 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 아주 젊은 나이인 29세 때 쿠데타에 참여를 합니다. 바로 이제 세조의 계유정난에 참여해서 아주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그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정난공신으로 나중에 이제 공작을 하는데, 그 정난공신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인산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호까지, 나중에 이제 인산부원군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1468년 2월 직전까지 우의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뭐 정권의 핵심 실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피해자인, 사망자인 나계모는 아까 이제 정병이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제 유향소라고 해서, 향청이라고도 하죠. 지역에 이제 수령을 뭐 보조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견제하기도 하는 그 지역 그 사족들의 어떤 그 기구죠. 그 유향소의 임원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족, 그 양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상민이나 평민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가 그 당시 아마 피부병을 앓았는지, 세조가 아마 그런 질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조가 그 온천을 자주 찾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정의품송 같은 경우도 이제 세조가 지방에 갔다가 이제 뭐 생긴 일이었지만, 이 또 온양을 또 자주 찾아요. 그래서 온양에 갔을 때 일입니다. 온양에 이제 아마 그 질병 치료차, 그래서 이제 온양에 행궁이 있죠. 이제 임시 궁궐이죠. 세조가 이제 온양 행궁에 있는데, 밤에 막 어떤 아녀자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김돌산에게 맞아 죽은 나계문의 아내인 윤덕령이라는 여인이, 그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당시 사실은 여자 이름이 그 본명이 제대로 잘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 무슨 씨 아니면 호로 뭐 사임당이라거나 이제 그렇게 나오지, 윤덕령이라는 이름이 다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윤덕령이라는 여인이 이 행궁의 북문 밖에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이제 불러서 물으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죠. 물으니까 이제 원통한 사실을, 남편이 이제 맞아 죽은 사실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그 윤 씨는
성균관 사성, 그러니까 성균관에 이제 대사성이 있고 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사성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 부총장쯤 되는 거죠. 사성이면 종삼품입니다. 높은 관직입니다. 그 성균관 사성을 지낸 이제 윤상은이라는 관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양반 신분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마 정병이라는 신역은 지니고 있었지만 아까 그 유양소의 임원도 맡았다고 했듯이 아마 사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자기가 직접 관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 양반들도 군역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반이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 홍윤성의 비부 김돌상과는 뭐 아주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신세가 이제 역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어보니, 평소에도 이 김돌사는 이 홍윤성의 고향인 홍산에 내려와서 아주 막 오만방자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누라의 이제 그 주인이, 그 당시 이제 세도가인 이제 홍윤성이었으니까 시골 막 짓밟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시비도 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눈도 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막 그 나개문한테 눈을 치켜뜨고 흘겼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도 나개문은 눈을 피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 사실은 뭐 와이프가 종이니까 사실은 거의 종과 비슷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전 한 두어 달 전이죠. 1467년 12월에는 또 나개문과 이제 마주쳤는데 나개문한테 이제 무례하다고 막 꾸짖으면서 아주 엄동설안에 옷을 발가 벗기는 그런 또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횡포가 어땠는지 이제 알만하죠. 이 홍산 지역에 숙홍역이라는 이제 역참이 있었어요. 이제 홍산현에 이제 동쪽에 있었던 역참인데, 그 역에는 이제 근무하는 이제 아전들 영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노비 신세 이제 영로들 있죠. 그 영리 중에 윤똥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윤똥삼 사료에 이제 윤똥삼으로 나오는데, 이 김돌산이가 이 윤똥삼 등을 시켜서 6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개문을 구타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망까지 이제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 사또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당시 홍산 현감이 최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날고기는 세도가 홍윤성 집에 그 비부가 저지른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세의 겁을 집어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개문을 에게 손찌검을 했던 윤똥삼 등 3명만 가둡니다. 그것도 6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아마 죄질이 무거운 3명만 가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돌사는 이제 모르는 척 묵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거기서 그쳤으면 뭐 거기서 그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쳤으면 그나마 또 일이 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 홍윤성의 집 종 귀현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똥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그 숙홍역에 영리 윤똥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근데 성이 안 나오는 거로 봐서 이제 노비니까 성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름은 같은 똥삼이라는 이제 그 종, 그리고 귀현이라는 종이 대담하게도 이 홍산역에 홍산역이 아니라 이제 홍산현의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윤똥삼 등을 탈취하는 그런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무법천지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개문 가족 입장에서는, 게다가 뭐 이 윤덕영, 이 윤 씨는 자기 집안도 양반 집안이고 어디 사실 꿀릴 것도 없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관아에 계속 고소를 합니다. 계속 고소가 들어오니까 그걸 현감이 처리는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달아났던 이제 윤똥삼 등을
잡아 가두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관찰사, 충청 감사인 김지경이가 그 당시 또 세조가 뭐 다른 일로 사면령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무슨 흉년이 들거나 뭐 가뭄이 들거나 뭐 그러면 사면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면령, 물론 그때 사면령 때도 뭐 죄질이 무거운 자는 이제 사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면령을 핑계로 해서 다시 이제 풀어줍니다. 여기서 또 끝났으면 그나마 또 괜찮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 나계문의 인척들은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덕영의 오빠인 그 당시 이제 한산, 바로 이웃고을인 한산의 교수, 그러니까 향교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방 국립대 교수인 셈이죠. 윤기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또 나계문에 이제 죽은 나계문의 사촌형 나득경이라는 또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윤기와 나득경이 이 정승을, 쭉 여기서 정승은 이제 홍윤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홍윤성을 해치려고 모의했다라는 혐의를 씌웁니다. 그래서 역시 홍윤성의 비부인, 이제 김돌산도 홍윤성의 비부였는데, 그 홍윤성의 여자종의 남편인 백기 등이 이 윤기와 나득경을 모함합니다. 정승을 해치려고 모의했다. 그래서 사실 억지로 죄를 얽어맨 거죠. 그래서 공주 가명에 이 또 두 사람을 수감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윤덕영이 세조를 만난 자리에서 낱낱이 원통함을, 자기 남편도 죽었고 자기 오빠는 오빠와 남편은 사촌형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 이런 사실을 낱낱이 이제 고하게 됩니다. 듣고는 이제 세조가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관찰사 감사와 홍산 현감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일단 이제 감사 김지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김돌산이가 아주 교만방자하게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용서해서 풀어주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저는 임금만밖에 모릅니다. 제가 어찌 홍윤성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죄인을 잡았는데 사면령을 핑계해서 왜 죄인을 풀어주었냐 하니까, 이 뭐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살인죄에서는 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의로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 그건 이제 죄가 분명히 다르지만, 이것은 이제 사실은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법꾸라지 같은 그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조가 이게 그러면 실수로 죽인 거냐, 장난치다 죽인 거냐, 이제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자꾸 이제 뭐 죄질을 가지고서 이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법으로는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이 감사 김지경이 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 사실 안 돼요. 말이 궁했다. 이제 실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났어요. 말이 막혔다. 왜냐면 그거는 풀어줄 만한 어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막혔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세조는 사또 현감인 최윤을 조사를 합니다. 홍윤성의 비부가 살인을 했는데 왜 즉시 붙잡지 않고 또 이제 도망에 달아나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전을 즉시 풀었는데 김도살은 달아나서 직접 손을 댔던 윤동삼 등만 잡았다,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홍윤성 집의 종인 귀연 등이 파옥하고 윤동삼을 탈취한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아주 문제를 꿰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상천외한 대답을 합니다.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파옥을 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어디 파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파옥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자기 관할 안에 일어난 일인데 몰랐다라는 것도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알았다는 말이겠지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또 물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감사한테 옥을 뛰어넘어서 도망했다라고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보고 또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웅얼웅얼합니다. 횡설수설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또는 홍윤성을 몇 번이나 만났느냐, 그러니까 혹시 결탁했느냐, 그걸 물은 거겠죠. 그러니까 2번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났느냐. 그러니까 대신께서 자기 고향 고을에 왔는데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세조가 치고 들어가죠. 옛말에 신하는 한 사람을 섬긴다고 했는데 네가 왕으로 섬기는 자는 누구냐?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그래도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뭐 홍윤성을 왕으로 섬긴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홍윤성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건 맞으니까 말이 막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모함했던 무고했던 일도 물어요. 윤기랑 나득경이 정승 홍윤성을 해치려고 꾀했다는 그런 말을 넌 믿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옥에 가뒀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왜 나중에는 또 들어주었냐? 그러니까 또 이제 말이 막힙니다. 현감이. 뭐 결국은 다 뻔한 거죠. 홍윤성이 이제 위제 겁을 먹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이 관련자들을 모두 공문해라라고 이제 의금부에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관련자 수십 명이 체포가 되고요. 김돌산은 물론이고 김돌산의 부모, 형제, 처자까지 붙잡아서 이들은 이제 그 근처 이제 남포가 이제 지금 이제 보령 지역에 있는 그 현이었습니다. 거기에 옥에 가두고서 이제 그 추국을 합니다. 근데 이때 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온양 행궁에 이제 세조가 머물고 있을 때니까 홍윤성이 세조가 머물던 온양 행궁의 문 밖에 와서 주상전하께 드릴 게 있다 하면서 꿩 10마리를 바쳐요. 아마 그 전에 이제 세조가 뭐 상으로 홍윤성에게 맹금류죠. 매를 그 하사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매가 이제 매 사냥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매를 풀어서 꿩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잡은 10마리를 왕한테 바칩니다. 세조에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맛보지도 않고 바치는 거다. 그런 이제 아주 유치한 그런 이제 아주 아부를 하는 거죠. 속이 사실 뻔히 보이는 작태죠. 자기 집에서 사고가 터졌으니까 물론 홍윤성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세조가 이 사건 때문에 총애하던 신하긴 했지만 홍윤성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론이 홍윤성을 일컬어서 참 염치도 없는 재상이다. 염치 없는 정승이다. 그렇게 아주 놀렸다. 이제 그런 또 이야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그 윤동열은 이제 계속 또 조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연이 또 추가로 또 밝혀집니다. 홍윤성이 이제 정승, 이제 우의정이었다고 했죠. 정승이 된 뒤에 고향에서는 시골에선 드문 일이라고 아주 그 지역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뭐 지역에 가면 무슨 뭐 고위 공무원이 됐다거나 뭐 그 군인이 이제 별을 달았다거나 장성이 됐다거나 하면 막 프랭카드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홍산골에 이제 그 아주 큰 일이라고 해서 그때 현감인 최윤이 이 홍윤성 집안에 자기 밑에 있던 관노비를 두 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나계문이 바로 그 유양소의 장무였어요. 장무는 이제 그 관장한다, 손바닥 장자, 관장한다는 장자에 이제 무는 힘쓸무, 업무할 때 무죠. 그러니까 지금의 같은 경우 총무라고 보면 됩니다. 유양소의 총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무를 한번 담당했던 모양이에요. 그 관노비 지급하는 일에. 그런데 이 홍윤성 집에 주었던 노비가 좀 시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뭐 실제로 시원치 않았는지 그게 또 핑계가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주 뭐 건장하고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관노비 주면서 그 중에 또 제일 좋은 친구들 줄 수 있나요? 이 관에서도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홍윤성 집에 이 나계문이 그 전에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홍윤성 집안과 나계문은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구원이 있었던 것이죠. 이 관노비를 사실은 개인한테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부정한 일이죠. 법적으로 뭐 허용되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받은 노비가 부실하다고 매를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법 위에 군림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 말고도 홍윤성이 자기 아버지가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고향인 홍산에 왔다가 아마 자기들 무슨 그 초상이 나면 큰일이 옛날 큰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관도 짜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군인 200명을 동원해서 이 나계문내 집 뒷산, 그러니까 나계문내 소유 소나무를 함부로 벌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소나무는 허가 없이, 관에 허가 없이 벌목하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게다가 그건 이제 그 공유지일 경우고, 사유지일 경우도 사실은 자기 소유지도 사실은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게다가 남의 집 소나무를 맘대로 베었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계문이 어떻게 했느냐? 정승들이 그러니까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꾀를 써서 그 당시 홍윤영의 애첩이었던 여인 복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복지에게 막 술과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뒷산 자꾸 벌목을 하는데 좀 말려달라라고 청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가 먹은 것도 있으니까 들어줄게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당한 일, 자기 집 재산에 손 좀 안 대달라는 것을 이렇게 뇌물까지 먹여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이없는 일인데, 문제는 얼마 지나서 나머지 나무들까지 싹 다 베버렸다 그래요. 이거 참, 이 나계문에 대해서 이제 홍윤성 집안에서 상당히 또 밉게 보았던 괘씸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덕령이 세조에게 아랬던 중요한 또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양인들은 군역을 지고 있었죠. 그런데 노비들은 군역을 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군역을 피해서 일부러 노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산 지역의 장정들이, 그리고 이제 군졸들이 군역을 피해서 홍윤성 집안의 산호로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엄격하게 이제 금지되어 있는 일이죠. 이것까지 이제 윤덕령이 세조에게 이제 아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세조가 현감 최윤을 불러요. 관노비를 홍윤성한테 왜 줬냐 물으니까 시골의 풍습이니까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졸들이 도망하고 장정들 군졸들이 다 도망해서 홍인성 집으로 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알고 있느냐 하니까 참 황당하게도 이 현감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 이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누가 들어갔고 어느 마을에서는 누가 들어갔고, 세조가 옆에 이제 사관한테 다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군졸들이 도망가면 그 군졸 숫자를 그 지역의 수령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수령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현감 최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홍윤서의 미세가 두려우니까 끙끙 앓으면서 방치했던. 결국 결과는 그 남은 백성들에게 다 전가가 됐던 거죠. 상당히 좀 비겁했던 그런 이제 지방간의 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윤성을 이제 해치려고 모의했다고 해서 윤덕령의 친정 오빠랑 나계문의 사촌형이 무고죄로 들어갔었죠. 바로 이제 윤기와 나득경인데, 그들을 무고했던 홍윤성의 비부였던 백기가 또 신문 끝에 자기가 무고했다는 사실도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윤기들은 이제 석방됐죠. 그리고 이제 그 김돌산을 이제 결국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도 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데,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일인데, 세조는 홍인성을 또 불러서 사직에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김돌산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해서 오히려 홍인성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인성네 집안에서 그 홍인성 위세를 믿고 벌어진 일이니까 꾸짖어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홍인성이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도와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공신이었기 때문에, 공신은 본인이 모반죄, 대역죄 이런 걸 짓지 않는 한 다른 죄들은 다 불문에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인성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사헌부, 사관원 이런 대관들이
홍윤성을 처벌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세조가 받아들이진 않아요. 다만 그 외의 관련자들은 이제 처벌됩니다. 그 일의 원인이었던 김돌사는 능지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지처사는 이제 원래 살을 점여서 죽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열령이라고 해서 사지를 이제 술에 말이나 소에 매달아서 이렇게 찢어 죽이는 그런 형이죠. 가장 강한 처벌입니다. 능지처사를 하고요. 그리고 김돌산의 처자식들도 강원도에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나계문을 죽였던 숙홍역의 영리 윤동삼, 그리고 윤동삼을 구하기 위해서 홍산연의 옥사를 파옥했던 귀현 동삼 등은 차명, 머리를 베어 죽이는 차명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계문의 이제 인척들을 무고했던 백기는 백대를 치는 그런 벌을 내리고요. 현감 최유는 현직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일을 고발했던 윤덕령에게 세조는 포상을 합니다. 그 어떤 정승의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의 원수를 갚았으니까 아주 그 절의가 가상하다 해서, 남편을 위한 그런 절개가 아주 가상하다 해서 쌀 10섬을 주고, 사실 10섬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복호라고 해서 부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이제 포상을 내려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홍윤성은 어떻게 됐느냐? 홍윤성은 사실 그 뒤에도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승승장구합니다. 이미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정난공신이 됐고, 또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다고 해서 좌익공신, 벌써 2개의 공신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예종은 일찍 죽고 성종이 즉위하죠. 또 성종의 즉위에도 공을 세웠다라는 이제 이유로 좌리공신이라는 또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공신이라고 하죠. 공신을 사실은 다른 사람은 하나를 갖기도 어려운 공신 타이틀을 3관왕 3개나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별 탈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큰 도둑은 처벌하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쨌든 씁쓸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왕조 사회인, 또 신분제 사회인 조선 시대의 어떤 특징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직접 손을 댔던 그런 이제 그 비부라든가 또 이제 그걸 좀 묵인해 줬던 현감 등은 이제 처벌이 됐지만, 아무튼 약간 좀 그런 조선시대의 특징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새벽에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돼서 수감되는 일이 이제 있었죠. 앞으로 또 그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아마 지금 민주사회인 지금에도 이제 대통령이란 신분에 대해서는 참 사법적인 처벌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또 신분제 사회고 왕조사회 조시대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 당시에 당연한 또 일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묻히지 않고 그렇게 또 사건이 밝혀지게 되고 해당자들에게 또 처벌이 내려진 것 자체는 또 좀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